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주말장 마감 시장 및 이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시장 먼저 살펴볼 건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은 하락 마감되었고요. 나스닥은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7% 빠지면서 4130.6위로 마감되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0.66% 빠지면서 33,309.51로 마감되었는데 나스닥 종합만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만 0.18% 상승하면서 12,347.38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지방은행들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면이 있었고요. 요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잊을만 하면 지방은행들이 계속해서 어떤 리스크가 재부각될 것이다 라고 좀 꽃감 빼먹듯이 주가가 지수가 빠질 때마다 그것을 이유로 들 건데 여전히 그거 이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가 24만 5천 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발표된 걸로는 26만 4천 건, 약 한 2만 건 정도 더 많은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전히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디폴트에 대한 미국 시장 디폴트에 대한 부분과 지방은행의 꺼지지 않은 불씨 때문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차트 가서 보시면 전체적인 은행주들이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팩웨스트 뱅코프인데 어제 이 주식이 좀 말이 많아가지고 장중에 요 종목이 34%, 약 30% 이상 급락하면서 뱅크런이 좀 나왔고 은행에 예금 감소가 나오는 등 뭐 여러 가지 또 앞쪽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대형 은행들도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JP 모간도 어제 좀 하락을 했고요. 어제 0.32% 하락하면서 136달러로 좀 마감이 되고 오늘은 좀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 빨리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어제 장중에 1%대 이상 하락하면서 조금 무거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은행의 발로 인한 대형 은행주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내려앉히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다우존스 그 다음에 S&P 500 좀 무거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제 구글이 이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신규로 이제 나올 AI가 좀 이제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117.92달러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도 지금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전체 시장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일 0.1% 이제 상승 마감되면서 174달러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아무튼 뭐 기술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정주 관련해서도 좀 이제 하락이 컸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전에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 장중에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무거운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엑스모빌도 좀 하락을 하면서 어제 장중에 1.8%, 장중에는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최근 고점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시장은 좀 무거웠으나 기술주들은 반등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의 전문 경영인을 찾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트위터에 손을 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테슬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다 보니까 어떤 주주들의 환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장중 2% 상승을 하면서 172달러를 이제 다시 이제 올라서 170달러로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빨리 200달러를 돌파를 해야지 이 200달러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조금 뭐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익절을 하시거나 하실 텐데 최근 들어가지고 2월 달부터 최근 5월 달까지
200불, 210불을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제 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국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 어제도 좀 하락을 했었고, 오늘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같이 보였는데, 오늘도 코스피가 0.63% 빠지면서 2475.42로 마감되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0.26% 하락을 하면서 아래꼬를 좀 다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822.43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 반도체가 좀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나마 하락을 좀 많이 했었던 네이버가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그리고 가장 큰 호재로 이슈거리가 나왔던 것은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중에 뭐 하이브, 그 다음에 저해피, 그 다음에 YG엔터인데, YG엔터테인먼트가 가장 강한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견인하는 모습을, 그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YG엔터테인먼트가 17.09% 이제 급등하면서 78,1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365억으로 전분기,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 대비해 가지고 약 100%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하이브도 뭐 5% 이상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잘 나오면서 525억이 나왔는데요. 하이브도 이제 하락하지 않고 1.62%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SM은 뭐 마이너스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하락했어요. 106,400원으로 좀 마감되었고요. JYP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월요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뭐 주가의 상황으로 봐서는 JYP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주면서 오늘도 2.5% 상승하면서 94,3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터 관련주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4개월 연속 반도체 쪽에 적자가 계속해서 나다 보니까 쉽사리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하락보고 좀 많이 하면서 64,100원으로 마감되겠는데 여전히 좀 무거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엔솔은 오늘도 좀 하락을 했네요. 에너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전저점 좀 깨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55만을 깨가지고 1.08% 하락한 547,0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어제 좀 악재 뉴스가 나왔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한 종목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1.09% 하락하면서 55만을 깨지는 544,000원으로 마감이 되고, 장중에는 반등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좀 하락을 해버렸고요. 다행히도 에코프로 BM은 이제 반등에 조금 성공하는 모습, 그다음에 더 빠지지 않고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뭐 2.48% 상승 마감되면서 227,5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최근 악재 뉴스가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모습이죠. 오늘 그 MSCI 지수 편입에도 에코프로가 실패를 하면서 조금 더 주가의 하락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금량도 2차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금량도 MSCI 지수에 편입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편입 실패가 나오면서 8.5% 빠진 62,0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고점에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안 좋은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삼천리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던 종목들이 SG증권에서 매물이 갑자기 출회가 되면서 급락을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오늘도 비슷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DY PNF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2019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주가가 3,000원대에서 지금 얼마 전에 5만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 매물 출회가 되면서 어제부터 낌새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하중가 마감되면서 28,8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종목도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 말고도 신대양 제지도 이날 좀 급락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거의 뭐 28% 하락이었는데 일단 24.64%로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찝찝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들만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지금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586억만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89억 매도, 기관도 1,068억 매도했거든요. 코스닥에서 개인이 366억 매수했고 외국인은 500억 매도, 기관은 110억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매도량이 좀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양시장 모두 하방 압력이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는 자동차 관련주는 여전히 좀 강세고요. 네이버도 오늘 1.18%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최근에 어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좀 강한 그런 한 주를 보냈는데요. 전반에는 조금 좋았습니다만 후반으로 오면서 옵션 만기를 거치면서 조금 더 강한 하반 압력을 많이 받은 그런 한 주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5월 중순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셔가지고 투자에 크게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